안녕하세요. 해공학장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는요 플러스 5.79%, 네이버는 3.28%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지수가 크게 급락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 여파겠죠. 미국 주식시장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크게 내려왔고요. 그 부분들이 바로 네카우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또 반대로 어제와 완전 반대 증시 상황이 벌어졌죠. 오히려 며칠 사이에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오히려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6.6%나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2, 3일 사이에 급락했었던 부분들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00포인트 상회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그 자리까지 갭상승 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양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급락과 급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에서 아직 정배열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뭐 한두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영상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가 반등에 대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관세 이슈 선반영된 부분들, 그리고 실적 시즌 개막한다는 점, 네, 그리고 말 바꾸기 가능한 트럼프의 저런 행태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트럼프는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예상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길게 걸려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지 이걸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이다라고 아직은 논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기술적 반등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요. 상단은 2500포인트 상단이 지금 저항 매물이 다소 좀 여기 쌓여 있는 구간들이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러면 내일 금요일과 다음 주로 가면서 우리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부양책, 예,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요거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라와서 결과적으로는 한미 간의 관세 부분에서 또 협상이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본격화되니까 다음 주 내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주가 지수가 조금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려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흥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국내 증시는 추세가 좀 이렇게 모여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최소한 뭐 박스권 정도만 횡보해줘도 문제없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횡보해도 문제없고 올라가면 땡큐니까, 그쵸? 횡보해도 문제없고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땡큐니까 아래로만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겠죠?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상 두 가지 방향은 우리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마음 아프고 좀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면 쉬지 않고 주가 지수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좀 편안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카우에 대해서 같은 길 다른 실적 전망치가 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AI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 기업 모두 승부처를 좀 걸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17만 5천원 영역 뭐 충분히 여기에서 지지력 가능하다. 여기가 애초에 지지력을 보일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 지금 여기 17만 5천원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 네이버 측면에서는 19만 1,500원 위로 좀 올라가 줘야 되겠죠?
네,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안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기술적 반등 뭐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실적 전망이 크게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 그 이상은 되진 않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이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작년 1분기에도 광고나 커머스 부분에서 안정세,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조 8,048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7%가량 늘어난 5,170억 정도 전망치가 나왔고요. 서치 플랫폼이라든가 커머스 광고 시장에서 역시나 우리 네이버의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이해진 창업자가 어쨌든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좀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네이버는요, 검색 요약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AI 브리핑, 그 다음에 AI 쇼핑 가이드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AI를 좀 접목하는 온 서비스 AI라는 전략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광고 효율성,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을 좀 개선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네이버의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쪽 광고 쪽에서 어쨌든 크게 좀 매출 성과로 좀 이어져야 된다라는 우리 네이버 측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카카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들을 일부 뭐 매각한다든지 또는 또 정리하고, 또 신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또 AI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집중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광고 외적인 부분에서 부진으로 수익성 둔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외적인 부분, 예를 들면 뭐 게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반면에 카카오는요, 컨텐츠 부분 부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 광고 약세, 실적 부담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익성 둔화의 우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은 2조가 좀 안 되는 1조 9,478억 정도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소한 1,078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톡 중심으로 광고는 선방을 좀 해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우리 그 카카오톡을 통한 어떤 수익성 방어는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도 역시나 카나다라고 하는 AI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성과를 내야 된다. 그 성과가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서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카카오톡 중심으로 AI 검색 도입, 그 다음에 새로운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또 내년 그 이후까지 놓고 봤을 때 AI를 결과적으로는 우리 카카오톡의 추가적인 플랫폼을 이제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수익화 모델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광고 시장 또는 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처럼 뚜렷하게 수익화 모델로 나타난다면, 숫자로 나타난다면 카카오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반등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주가가 보통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상승은 우리가 언제로 봐야 될까요? 투자 여러분들, 연간 차트는 잘 안 보이네요. 월 차트로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 카카오가 올해 상승이다라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소한도로요. 최소한도로 여기 46,000원대는 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최소한 올해 46,000원대를 언제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고요.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올해 연말 또 내년을 놓고 봤을 때 6만 원을 결국은 언제 넘어갈 거냐. 그래서 6만 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카카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3만 원대, 4만 원대 영역을 투자자분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을 가격이 아니야. 지금은 이미 많이 충분히 낮아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이 주가에서 끙끙 앓거나 못 간다. 이거 정리하고 도망가야 되나? 다른 종목 교체할까라고 하는 그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라도 투자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면 나 진짜 이제 카카오 엑시트 해야 되겠어. 종목 교체해야 되겠어. 난 못 끌고 가겠어 라고 하실 거면 6만 원대 이상 넘어갈 때 하셔야 됩니다. 네, 갈 때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올라갔을 때 가격 조정과 횡보 또는 안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매물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 6만 원대 가격에서.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가 정리하거나 또는 카카오를 나는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그 정도 가격, 최소한 6만 원대 이상 가격에서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맞지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쨌든 네카오 두 종목은요. 예, 대표적으로 AI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그것을 지금 열심히 우리는 그 종목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 회사의 내부 직원들도 어떨까요? 카카오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 임직원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임직원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만 그 외 직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 결국은 회사는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가 지수, 주가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좀 단기적으로 이 심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네이버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변수는 차후에 라인 야후 알고 계시죠? 라인 야후에 대한 지분과 관련된 부분을 요거 제가 알짜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네이버에는 악재입니다. 요거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변수니까 요거 정도만 변수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I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네이버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주목하자. 카카오는 실적 부담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들 다 전망치가 이제는 낮아져야 되겠죠. 우리 작년에 말도 안 되게 증권가에서 계속 카카오를 전망치를 높여놓고 이 실적이 낮게 나오니까 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전망치를 높게 볼 거냐는 겁니다. 전망치를 이제 계속 낮춰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낮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에서는 지금의 이런 카카오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앞으로의 AI 시장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AI 중심으로 구조전환하고 있는 카카오도 역시나 우리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앞서서 1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네, 뭐 다음 분사라든가 뭐 카카오 엔터 막 매각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너무 포커싱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AI 중심으로 변화하는 카카오에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적을 어쨌든 끌어올리겠다라는 카카오의 의지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거 보조지표 내용 넘기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또 미국발 호재로 국내 증시 다 같이 급등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패싱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신에 주식 격언 일부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황소는 계단을 오르듯 상승한다. 곰은
엘리베이터를 타듯 하락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할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듯 네, 급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주가 지수가 보통 올라가는 추세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네카오에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네카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듯이 급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내려왔어요. 정말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고 급등도 하고요. 또 계단식으로 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앞으로는 달려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오 주주분들은 앞으로 달라질 네카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권이 좀 바뀌고 정부에서도 글로벌 증시, 글로벌 국가에서 다 같이 AI 관련돼 있는 기업들 뭐 또는 정부 차원에서 다 투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대적인 또 인공지능 AI 관련된 투자 소식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네카오의 호재로 볼 수 있다. 네, 정책적인 기대감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착착착 이제 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대선 공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대선 공약에서 당연히 투자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들은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네카오 주가에도 호재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